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추가 감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지만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달 전국의 대규모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보험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해가는 돈인 해지 환급금이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졌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금리 조건을 비교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며 일부 금융사들의 월 취급액이 벌써 한도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우리 석화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하루 1000만 배럴이던 원유 생산량을 900만 배럴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가 내년 12월까지 기존 감산 계획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국제 유가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지만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납사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통은 납사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면 되지만 문제는 중국의 신증설 물량입니다. 중국에서 에틸렌 신증설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며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제품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변동도 이익에 영향이 있지만 현재는 공급 과잉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입니다. 올해까지는 설비 증설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요가 설비 증설을 초과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유지하며 유가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이달 전국에서 대규모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에 힘이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약 3만 7천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47개 단지, 전체 3만 7,733가구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138% 증가한 수치로 수도권 17,979가구, 지방 19,754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9,139가구, 서울 6,074가구, 인천 2,793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지방은 경남 3,504가구, 강원 3,105가구, 광주 2,771가구 등 순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수요자들에게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조사한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32개 단지 3만 102가구였는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6개 단지 6,765가구로 분양 예정 물량의 22%만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6월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달 연기된 분양 물량이 몰려 증가한 영향이 있고 지난달과 같이 분양 예정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365가구로 전월에 비해 1%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7만 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분양의 감소는 최근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던 영향과 일산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책이나 연초 소폭 회복된 주택 매수 심리 등이 일부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보험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고 받아간 해지 환급금이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가장 많이 해지했는데요. 그만큼 가계 살림이 팍팍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이 2002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의 규모는 52조 원. 지난해 4분기만 따졌을 경우에도 약 23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험 해지 상당수가 가계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이 조사가 지난해 4분기란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경제 허리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의 해지 비중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점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2020년 56%였던 40에서 50대 비중은 2021년 51%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 54%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40대는 보험료 내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50대는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또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목돈 필요를 이유로 해지가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또 보험 해지한 사람들의 보험 상품을 보니 상당수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장 많이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입 기간이 길고 매달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 해약이 가장 많았을 거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신보험이겠네요.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좀 많고요. 사망해야지 혜택을 받는데 사망은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는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해지 환급금 급증은 가계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보험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더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유리한 금리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불과 3일 만에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동을 일으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사들의 월 취급액은 벌써 바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민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월 취급 한도액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시 이후 3일간 누적 이용 건수는 5,679건, 금액은 1,5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은행별로 취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은 4천억 원으로 은행들은 이 한도 금액을 월 단위로 분배해서 운용합니다. 오늘 기준 가장 많은 플랫폼에 입점한 하나은행의 월 한도액은 3일 만에 바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입점 은행들도 자세한 규모를 밝히기 곤란해하면서도 월 한도액에 근접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 이전까지 월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선 카카오뱅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개시 3일 만에 월 한도액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카오뱅크 한 관계자는 대환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해진 연간 한도를 월별로 유연하게 운용하려고 한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대환 수요에 금융당국도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환 수요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용자 급증에는 금리 인하 성공 사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국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일부 소비자들은 연 14.8%에서 6.5%, 19.9%에서 14%로 금리를 절반이나 줄이는 갈아타기 효과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동이 대다수여서 금리를 크게 줄이는 사례는 극소수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생각보다 이익을 보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금리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여기에 입점 플랫폼별로 제시하는 내용이 달라 여러 플랫폼을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도 커 간편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빚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층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을 이용한 빚 돌려막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이제 제도적 구제에 기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MZ세대로 불리는 2030 세대의 채무조정 규모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는 6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30 세대는 2만 2천여 명으로 전체 규모에서 35.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대 신청자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같은 기간 20대 신청자만 8,043명으로 3개월 만에 지난해 신청 인원의 절반가량을 채웠습니다. 청년층이 이용하는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뉴스의 대위변제도 급증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대신 갚아주고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연령별 대위변제 수를 보면 올해 1분기 20대가 1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1,11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채무조정까지 오게 된 데는 재테크 시도 실패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영혼까지 끌어 대출한다는 영끌과 빚으로 투자하는 비투로 무리하게 주식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연체 규모가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채무조정을 통해 고금리 이자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채무 조정을 돼서 고정금리로 갈아탄다면은 정부가 보증해주는 조금 낮은 금리로 갈아탄다면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안정화되면은 소비 계획 같은 거 하기도 좀 더 안정화될 것 같고 오히려 20, 30대에 좀 여유를 주지 않겠냐. 다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주는 것은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2030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벤츠코리아가 고성능 전기 세단 AMG EQE를 출시했습니다. 전기차이지만 고성능 주행 성능을 갖췄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경주용 트랙에서 몰아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휘청거림 없이 부드러운 가속감이 돋보입니다. 시승한 차량은 벤츠 AMG EQE 53 포매틱.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다양한 직선과 코너 구간으로 이루어진 트랙 주행에 참여했습니다. 다소 거친 주행이 가능한 서킷에서 주행 모드 스포츠, 사운드 모드 파워풀로 설정해 고속감을 맛봤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울컥거림 없이 가속이 잘 되는 편이고 빠른 속도의 코너링에도 쏠림이 크지 않았습니다. 급제동 시 안전벨트가 빠르게 몸에 밀착되면서 안전운전을 도왔습니다. 특수 스피커가 탑재돼 전기차임에도 고성능 주행 감성을 살린 사운드 경험이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고성능 내연기관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AMG EQE 외관은 전면부 활 모양의 원보우 디자인과 AMG 전용 블랙 패널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3개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하이퍼 스크린이 탑재돼 여유로운 공간감을 더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대보건설이 매년 진행해오는 국내 유일 골프장 자선 행사인 그린 콘서트가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조용하던 골프장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콘서트장과 놀이터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골프장의 한 홀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벙커는 씨름장으로 변신하고 페어웨이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골프장을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와가지고 즐긴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선 또 아이들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풍경이 좋아서 좋고요. 날씨가 따뜻해서 좋습니다.
골프장 잔디 위에서 열려 그린 콘서트로 이름 붙은 이 행사는 지난 2000년 지역 주민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시작돼 지금은 해외 팬들까지 찾아노는 전통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개최하는 첫 그린 콘서트가 시작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여유를 즐기시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장에선 각종 먹거리를 팔고 자선바자회도 열렸습니다. 밤이 되자 가수 슈퍼주니어와 백지영, 하동균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콘서트장을 꽉 채웠습니다. 그린 콘서트는 대보건설이 매년 진행해오는 국내 유일 골프장 자선 행사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23년 동안 이 행사를 개최하며 누적 관객은 올해로 50만 명을 넘어섰고 모인 자선금은 약 6억 원입니다. 대보건설은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체험 행사와 바자회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경제 현황과 현재 판매량 추세, 그리고 날씨다. 미국의 유명 증권사인 메릴 린치의 한 유통분석가의 말인데요. 이 분석가가 주목한 것은 소비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날씨가 이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의류 시장에선 웨더웨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와 의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옷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날씨가 의류 시장에 영향을 준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3년 가을이 좀 유난히 추위가 일찍 오면서 눈과 비가 번갈아 내리는 아주 유별난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런 기후 변화의 아이디어로 돈 버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에 겨울 방한 방수 이색 소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어텍스를 사용한 정장 구두가 등장한 건데요. 방수 기능이 탁월하고 가벼운 타프린 가방, 나일론을 활용한 가방과 신발 등도 새로운 패션으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한 제어업체는 고어사와 협력하면서 국내 최초로 고어텍스 소재를 활용한 구두를 출시했습니다. 고어텍스는 방수 효과, 투습력이 뛰어난 소재죠. 내피에다가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죠. 또 최근에 다시 뜨고 있는 바람 막는 옷도 당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당시 한 패션 회사의 광고 카피를 보면은 타플린 백의 소재는 방수천으로 방수나 방풍 투습성이 뛰어나고 내화학성이라든가 내열성이 탁월한 기능성 소재 이너프를 사용을 해서 만든 방수 재킷으로 통풍력이 좋아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전을 했고요. 예. 당시 아주 인기가 대단했었죠. 바람막이 의류가 히트를 쳤던 것은 기후변화라는 가을 날씨의 특징이 한낮에는 평년보다 덥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많다는 점이었고요. 사람들이 휴대하기 편한 얇은 바람막이 등을 선호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또 제 기억으로는 이 바람막이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던 2019년 봄에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의류가 대박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19년 3월 초였죠. 거의 한 열흘 정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막 굉장히 정말 최악이었는데 당시 아웃도어 업체들은 미세먼지로 새 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 의류회사는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더스트 스탑 시리즈를 출시를 했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봄을 맞아서 정전기라든가 미세먼지 방지 효과가 있는 도전사 원단을 적용한 미세먼지 막아주는 옷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웃도어 업체는 프로텍션 재킷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대표 제품인 데이 컴팩 쉴 자켓은 특수 처리한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 층과 막으로 구성되는 원단으로 미세먼지가 침투할 틈을 만들지 않아서 신체를 보호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사실을 이용을 해서 한 어린이 의류기업도 미세먼지 막아주는 옷을 출시했었습니다. 정전기 방지 원단을 사용을 해서 미세먼지를 막는 한편 어린이의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또 다른 어린이 캐주얼 전문에서는 방진 가공으로 만든 소재를 이용해서 안티더스트 점퍼를 만들어 미세먼지가 옷에 붙는 것을 막는 옷을 만들면서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또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에는 유난히 이 장마가 길어지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날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류나 패션 등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올 여름 지금 엘니노 시작됐고요. 네.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엘니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마 기간은 좀 길어지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거든요. 자, 이런 예보에 레인부츠와 레인코트 등 비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처럼 날씨와 관련된 의류를 패션 업계에서는 웨어 장르 중 장마 패션이 주목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패션 의류 기업은 5월 들어서 레인부츠 등 장마 패션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이 판매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사람들이 의류 기업 몰에서 레인부츠를 키워드로 한 검색량이 전년 대비 26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관심이 많다는 것은 판매 증가로 이어지게 되죠. 이 기업이 수입 판매하는 외국 브랜드가 올해 새로 내놓은 레인부츠의 5월 매출은 전달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요. 장마에 대비한 고무 소재의 러버 슈즈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아웃도어 신발 브랜드의 고무 소재 슬리퍼는 이달 들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2배 늘었고요. 전월 대비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매출이 늘면서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활용한 마케팅에 의류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M사는 호우주의보 기획전을 통해서 레인부츠 등 관련 상품을 추천하고 있고요. 또 다른 패션 플랫폼 C도 비 오는 날을 대비해요라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더웨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브랜드도 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패션 업계에서는 워크웨어, 낚시, 의류 등 기능성과 디자인을 무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락피쉬 웨더웨어는 비 올 때 입는 신발, 의류, 액세서리 전반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최초로 날씨 의류를 표방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 변화가 더욱 변동이 심해질수록 웨더웨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웨더웨어 분야를 선점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날씨와 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들어 4월까지 K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23.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은 늘었지만 중국 업체들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영향입니다. 토큰증권의 등장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단위가 개별 기업에서 비즈니스 가치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 중 유튜브가 카톡의 월간 사용자 수를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월간 사용자 수 역시 4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이며 토종 플랫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수장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10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중북부 지방의 대기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북부와 중부에는 오늘과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속초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9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속초는 아침에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가 예상됐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17도로 시작해 한낮에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춘천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7도, 춘천 1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9도로 후덥지근한 아침을 맞이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속초 28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17도, 제주 18도로 아침을 시작해 한낮에 전주 28도, 부산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남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한편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한편 금요일과 일요일에 중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